안녕하세요. 농협 6급 문제 해결의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문제 해결의 이론과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이론이라고 해서 딱히 정확히 규격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문제 해결이다 라고 하면은 하위 능력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사고력,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 처리 능력이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고력의 경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사고력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논리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제에 대한 유형, 명제 중에서도 참거짓, 그 다음에 추론,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이쪽이고요. 그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직업, 갖게 될 직렬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기본 소양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무 상황과 관련된 상황 제시형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논리게임 같은 유형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전에는 아예 생 논리게임이었습니다. 생 논리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런 그런 직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논리게임 유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또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상대적으로 좀 연관성이 높은 그런 논리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 설명한 다음에 바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이 있는데 문제 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상황 제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주어지고 해결을 해라 이겁니다. 상황 제시형은 뭐냐면은 취지 자체가 상황을 주고 해결을 이해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해를 하는 것이 80%입니다. 즉 이해하면 거의 끝난다는 얘기죠. 보통 상황 제시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또 갈리긴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의사소통 능력처럼 내용 일치, 그죠? 내용에 대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리 능력처럼 계산하는 능력, 계산 능력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로 파생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80%고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잘한 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 확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해가 관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들어갈 거고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데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그죠? 그 다음에 교재뿐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좀 접해보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 제시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길게 주어지는데 역시 다 볼 필요는 없고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리게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논리게임이다.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주어지지만 논리적인 풀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 틀은 이렇습니다. 출제 자체는 완성된 내용 있죠? 완성된 결과를 역으로 찾는 겁니다. 역으로. 됐죠? 역으로 찾는 형태. 즉 출제자 자체는 완성된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갑니다. 얘 한번 지우고 요 조건 집어넣고 얘 한번 지우고 요 조건 집어넣고 얘 한번 지우고 앞에 있는 조건 조금 수정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딱 있는 거는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자,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에서 쭉 오는 거죠. 처음까지. 올라간다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우고 고치고 그 다음에 뭐 메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맨 처음 상황은 요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논리게임 상황에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확실한 조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확실한 조건. 이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렇죠?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확실한 조건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예측하셨겠지만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운동장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그 초등학교 이럴 때 기준 이러죠. 기준 뭐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준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 갑자기 운동장에 딱 가서 서갖고 기준 이래 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고요. 기준 옆에 쭉 펼쳐져야 되는 그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기준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뿐만 아니라 이 불확실한 조건을 가지고 펼쳐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은 도미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도미노도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도미노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툭 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쭉 넘어지면서 어떤 문양이 나온다든지 어떤 뭐 그림이 나온다든지 등등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튕기는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 바로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기준이다. 찾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불확실한 거는 불확실하니까 아직 건들지 말자가 아니라 쭉 나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나열하시면서 마지막에 쭉 한번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서 확실한 거 구분하고 불확실한 거 나열하고 쭉 내려왔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튕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정도 되면은 불확실한 것도 확실하게 가고요. 요게 안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내려오면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거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거라 수험생 여러분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려? 이 망설임. 요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해 말어. 2, 3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해 말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순간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해 말아? 뭐 하자. 말자.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조건 구분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물어보는데 쭉 봤는데 결과가 100% 딱 떨어진다. 그러니까 완성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죠? 완전히 다 채워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더 이상 끝난 게 없어.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쭉 채우다 보면은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덜 채워지고 여기서 막 경우의 수가 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요건 어떻죠? 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를 불확실하게 얘기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그죠? 거짓.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인데 가능하다. 이거는 불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이것도 될 수 있어. 근데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죠? 확실한 걸 가지고도 잘못 얘기한다는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죠? 확실한 걸 가지고 잘못 얘기한다. 그것도 틀린 거고. 확실한 걸 확실하게 얘는 이거야.
근데 확실한데 얘는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면 또 틀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준 잡고 나열. 뒤에서 또 같이 풀어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도 틀린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에 대한 얘기만 살짝 코멘트만 좀 달면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위의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러이러해. 이러이러한데 그렇다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추론인 거죠. 그죠? 됐죠? 네, 그런 것들은 추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주관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추론은 지극히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러면 이게 엄마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자란 얘기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삼촌 얘기 같은데 그럼 남자에 대한 얘기잖아. 이런 것들이 추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아, 우리 학교 선생님인 것 같네? 그럼 남자라고 봐도 괜찮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선생님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상황 제시형 형태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6급, 농협이다 보니까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계산기 어차피 두드릴 텐데. 근데 이거는 계산기는 두드리지만 계산 능력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평가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큼 수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그죠? 우리 은행에서 그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는지. 그죠? 꼭 텔러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죠? 다른 일을 맡길 때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얼마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자원관리라고 있죠. 자원관리. 자원관리가 총 4가지 하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 두 번째가 시간, 세 번째가 인적 자원, 네 번째가 물적 자원.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은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은 아닌데 그래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최소로 최대 결과. 그죠? 최소 뭐 비용이라든지 최소 시간,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소한의 어떤 물적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룰 것인가 라는 물음이 던져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문제는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관리도 문제 해결 유형에 살짝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계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최소만 구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최적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최적. 이러면 조금 더 복잡한 겁니다. 최소보다는. 왜? 무작정 작으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런 게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최적. 요거는 조건이 추가될 겁니다. 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등등등.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우리 적중 예상 문제 보시면서 또 문제 풀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K무역회사는 유럽의 P회사와 체결한 수출 계약건으로 물품을 보내려고 한다. 물품은 20피트톤이라 써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컨테이너로 내부에 가득 채워 보낼 예정이다. 자, 물품은 A와 B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포장되며 물품 A 2박스와 물품 B 1박스가 결합했을 때가 완제품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는 한 세트를 이루도록 넣고자 한다. 자, 한 세트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A 2박스하고 물품 B 1박스죠. 그렇죠? 사실은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뭐 A4, A3, A5 이런 것처럼 박스 자체가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게 박스 2개하고 박스 하나 했을 때 부피가 되게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좀 규격화돼 있으면은 A4, A5처럼 절반으로 딱 쪼갤 수 있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A3하고 A5 사이의 관계라든지, 그죠? 등등등 이런 관계에 놓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A와 B의 포장 규격화, 그 다음에 20톤의 컨테이너 내부 규격이 다음과 같다면 총 몇 박스의 제품이 실리겠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같죠? 그죠? 뭐 밑변, 너비 뭐 이런 겁니다. 자, 폭 이런 건데 가로, 세로, 높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규격이 6000mm입니다. 10mm가 1cm죠? 그럼 6m입니다. 6m. 600cm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40cm. 그 다음에 높이가 240m. 240cm. 2.4m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A의 규격이 224. 그 다음에 B의 규격이 424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났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224, 424.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세로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로가 지금 물품 B가 2배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가로가 A는 200이고 B가 400이니까 A가 2개가 되면은 가로 2개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A 2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A 2개를 어떻게 합치냐면 이렇게 합칠 겁니다.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200. 그 다음에 여기가 200. 여기가 400인 거죠. 그죠? 근데 B는 어떻게 된 거죠? 여기가 400인 겁니다. 그죠? 여기가 400. 그러면은 규격을 맞추려면은 이렇게 A 2개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200. 이러면은 가로는 2배가 됐지만 세로 똑같고요. 높이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 상황이고요. 얘네 둘을 합쳤다 이겁니다. 그죠? 합쳤습니다. 그러면은 자, 합쳤을 때 B를 이렇게 길게 합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딱 봤을 때도 여기가 400이 되죠. 그죠? 여기가 400입니다. 여기가 200이죠. 그럼 가장 효과적으로 담는 거는 어떻게? 뒤에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럼 여기가 4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400, 400, 4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낫겠죠. 이게 길게 하는 것보다. 물론 길게 해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400, 400, 400으로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물론 옆에다 붙여도 넣을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 내부 규격을 가지고 조금 판단해 본다면은 400, 400, 4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로에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6000을 400으로 나눠주니까 15개가 들어가네요. 맞죠? 그 다음에 2400을 400으로 나누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90 69 54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세트는 540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써 있네요. 총 몇 박스가 실리느냐. 그러면은 한 세트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3박스죠? 그 마지막에 곱하기 3 해서 1620 박스 이렇게 가는 거고 세트는 540 세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5층 아파트에 10사람이 살고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각 층에 가구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자, 5층에 10명입니다. 가구라는 것은 우리 그 집에 있는 뭐 장롱이라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가구 구성을 해서는 아빠, 엄마, 뭐 딸 이런 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인가? 한 층에 한 가구씩이고요. 두 층 연속해서 같은 명수의 사람이 살지는 않고요. 가장 많은 구성원을 가진 가구가 4인 가구입니다. 5층에는 1인 가구 또는 4인 가구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분명한 건 뭐냐면 4가구
한 층에 4가구 사는 것이 최대입니다. 그죠? 최대. 그럼 4가구가 사는 4인 가구 죄송합니다. 4인 가구가 죄송합니다. 4인 가구죠. 4인 가구. 요게 최대입니다. 맞죠? 10명이 사는 거니까. 그죠? 가구 수는 한 층에 한 가구씩 5가구가 사는 거고요. 맞죠? 단독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가 4명입니다. 그러면 4인 가구는 자, 이제 요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최대가 4명이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4인 가구가 2개일 수도 있습니다. 4인 가구, 4인 가구. 그래도 최대는 4인 가구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지금 5층이기 때문에 5층에 가구를 모두 배정해야 되는데 10명입니다. 근데 4, 4 띄워버리면은 2명밖에 안 남죠. 이 2명을 세 층에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는 한 층에만 살아야 됩니다. 한 개층. 한 개층. 그러면은 마지막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5층에는 1인 가구 또는 4인 가구만 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5층에 4인 가구인 경우와 5층에 4인 가구가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층에 한 가구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2층 연속 불확실하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구성원은 4인 가구다. 자, 이것도 사실 불확실한 거지만 확실하게 찾은 거는 있죠. 한 개층이라는 거. 그 다음에 5층에는 1인 가구 또는 4인 가구 그러면은 5층이 4인 가구인 것과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누면 된다. 됐죠? 자, 가볼까요? 일단은 10이라는 값을 5개의 수로 쪼개야 되는데 그중 가장 큰 게 뭐냐면은 4입니다. 그럼 얼마 남죠? 6 남죠. 이 6을 다시 4개로 쪼개는 방법인데 4개로 쪼개는 방법이 3, 1, 1, 1.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걸 내가 한단 말이야?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이게 자연수의 분할이든 어떤 분할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풀 수는 있죠. 근데 기준은 큰 숫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4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죠? 그럼 나머지 6명을 역시 4가구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3으로 하는 건 끝났으니까 이번엔 2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고요. 이하로 쭉 가는 거죠. 자, 그럼 끝났네요. 이게 다인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답니다. 네, 첫 번째 경우 한번 보십시오. 기억 한번 보시면은 어떤 조건이 생각이 나냐면은 2층 연속해서 같은 명수의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2층 연속해서 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의 경우는 끝났네요. 1, 2, 3, 4, 5층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명씩 사는 가구가 3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변인 거죠. 이건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4, 3이든지 아니면은 3, 4든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우가. 됐죠? 기억의 경우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니은의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니은의 경우가.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기준 잡자고 했냐면은 5층에 4가구가 사느냐 안 사느냐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 가볍게 갑시다. 니은에서 자, 5, 4, 3, 2, 1 있을 때 여기가 4명인 경우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2, 2, 1, 1입니다. 맞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연속한 층에서는 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1, 2, 1, 2가 되든지 2, 1, 2, 1 이렇게 되든지 똑같은 얘기네요. 2, 1, 2, 1 이렇게 가든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갈 수 있는 거 한번 써보면은 4라고 고정을 해놓으면 여기가 2, 1, 2, 1 되든지 그죠? 1, 2, 1, 2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4층은 끝난 거죠. 4층은 끝난 게 아니라 5층은 끝난 거죠. 맞죠? 약간 흥분했습니다 지금. 자, 4명 들어가 버리면은 요렇게가 끝입니다. 2개.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5층의 경우는 내가 4인 가구 아니면 1인 가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거죠. 맞죠? 여기서부터가 복잡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쉬웠습니다. 사실은. 그죠? 여기서부터 좀 복잡한데 자, 여기는 어차피 무조건 1입니다. 그럼 남은 숫자들이 뭐가 있죠? 남은 숫자들 한번 써보겠습니다. 4,
2,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분명한 건 뭐냐면은 2하고 2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죠?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둘만 이웃 안 하면 되죠? 이 네 칸에다가 배정을 할 때 얘네 둘만 이웃 안 하면 되는데 우리 해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 둘이 이웃하면 안 되죠. 맞죠? 그러면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2하고 2 빼고 4하고 1은 이웃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웃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나열을 합니다. 2 팩토리얼. 2 곱하기 1,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4하고 1 가지고 나열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리가 몇 개 남죠? 3개가 남죠. 맞죠? 3개가 남습니다. 요 3개가 남고 이 중에 어떻게 하는 거죠?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2, 2, 2, 2, 2, 2.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몇 개죠? 6가지. 안 그러면 이걸 써도 좋고 사실 안 쓰고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듯 보여도 개념 자체가 아주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일이 해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 사이사이나 양끝에다가 이 세 자리에다가 2를 2, 2, 2, 2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능하신 분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6개 찾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2, 2, 2,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2번이 돼야 되는데 요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왜? 뭐가 문제냐면은 요 1이 문제인 거죠. 1. 어떤 거냐면은 자, 1하고 1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거 하나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이해되셨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경우 중에서도 어떤 경우냐? 1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 2, 2 얘를 나열하는 경우 요 하나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네들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 4, 2 요 하나의 경우는 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질리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능통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는 게 좀 빠르다라는 거. 되셨죠? 자, 그렇게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A씨의 가족이 이번 여행에서 지불한 교통비는 모두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비용 물어본 거고요. 이런 내용은 당연히 추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주어져 있는 값을 곱해서 끝 이게 아니라 뭔가 부가적으로 들어가죠. 어쩌고는 어쩌게 해줄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줄게. 어떤 카드를 이용하면 몇 프로 할인해줄게.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걸 당연히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중요하죠. 첫 번째, A씨 부부에는 만 6세, 만 3세. 그죠? 이런 걸 줄 필요가 없다면은 굳이 안 줍니다. 만 6세인 것과 만 3세인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갈 때는 딸, 만 3세인 딸을 무릎에 앉혔고 돌아올 때는 좌석에 앉혔답니다. 그죠? A씨는 일반석이다. 그럼 특실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만 4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임의 50%다. 그러니까 만 6세인 아들은 50%만 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 4세 미만 딸 얘기죠. 딸은 보호자 1명당 2명까지 운임의 75%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25%만 받겠다. 4분의 1 가격이다 라는 얘기고 유아의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보호자 1명당 유아 1명의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즉 좌석을 구입했다라고 했죠. 위의 조건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면 1명까지는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죠? 사실 무릎에 앉히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상황을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가야 되냐?
해설은 이렇습니다. 해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해설은 이 나와 있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강의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되냐? 지금 부모 같은 경우는 할인될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럼 2명이니까 왕복이면은 결과적으로 표를 4장 사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만 6세인 아들은 50% 할인 받으니까 왕복 비용이 편도 비용하고 똑같죠. 그죠? 한 장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딸의 경우는 어떻죠? 25% 가격인데 갈 때는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죠? 올 때는 좌석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5% 하나만 적용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거는 5와 4분의 1장이네요. 끝났죠? 59,800원 곱하기 5 더하기 59,800원 곱하기 4분의 1. 물론 4분의 20을 해갖고 얘랑 곱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쪼갠 이유는 뭐냐면은 잘 보십시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보수라는 것은 0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인데 59,800원 하면 딱 6만 원이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6만 원. 그죠? 얼마 부족하죠? 200원. 6만 원에다 5배 한 거에서 200원에다가 5배 한 거.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6만 원에 5배 하면 얼마입니까? 30만 원. 200원에 5배 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 그러면 30만 원에서 1,000원 뺐습니다. 29만 9천 원. 맞죠? 자, 그다음 요거 4분의 1 가격이죠? 역시 똑같습니다. 어떻게? 6만 원에 4분의 1. 15,000원. 그죠? 그 다음에 200원에 4분의 1. 50원. 빼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둘이 계산하게 되면은 31만 4,000원에다가 50원을 뺐습니다. 31만 3,950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되셨죠? 왜냐면 59,800원이라는 게 공통이니까 굳이 따로 하나씩 하지 말자는 얘기죠. 되셨죠? 답이 5번입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4번 수학 분석이 들어갔네요. 수학 분석. 수학 분석의 경우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게 우리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 샘플에서는 조직이해에서 등장했습니다. 조직이해에서 왜냐면 조직이해가 경영학스럽거든요. 그죠? 경영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분석이 그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수학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왓 분석에서 S와 W O T 여기에 강점입니다. 약. 그죠? 그 다음 요거는 기회. 이거는 위협. 요게 내부적인 요소죠. 요게 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소 하나와 외부적인 요소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전략을 짜는 겁니다. 전략 왜 짜는 거죠? 잘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그죠? 어떤 상황에서 이 난관은 또는 이 기회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분석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내용으로서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수학 분석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실제로도 수학 분석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됐죠? 자, 일단 SO가 있죠? SO. SO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강점, 기회입니다. 그죠? 강점은 어떻게 하다는 얘기죠? 살리는 거죠. 강점을 살려. 죄송합니다. 강점, 말은 상관이 없긴 한데 강점을 이용하여 기회를 살림. 살림 여기다 붙이죠. 살림.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럼 T는 강점으로 이렇게 할까요? 강점으로 위협,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극복. 맞죠? 그 다음에 O는 뭐죠? W 약점입니다. 그죠?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살리려면 보완해야 되겠죠. 그렇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린다. 자, 마지막으로 WT의 경우는 약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위기는 회피. 이렇게 피하기만 하는 약점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게 무슨 전략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전략인 거죠. 왜? 위기적인 요소, 위협적인 요소를 피해야 되는 전략을 짜야 되고요. 피하면서 우리 약점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만 전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손해라든지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도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여기서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강점 하나, 그다음에 약점 두 개, 기회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 두 개, 위협적인 요소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른 것은 한류 배우를 모델로 브랜드 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자, 보겠습니다. 섬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기회는 한류 열풍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한류 배우 섬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회적인 요소를 좀 살려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단순 노동 집약적인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다. 자, 단순 노동 집약적인 소품 이런 내용은 그 노동 집약적인 것은 어떻게 돼야 되죠? 오히려 지금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회피를 인건비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점인데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보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소비자 기호를 빠르게 분석해서 제품 생산에 반영한다. 자, 소비자 기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소비자 기호를 파악해서 제품 생산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른 제품 개발 시스템 강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강점을 이용해 하는 거죠. 그다음 리을 선진국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섬유를 생산한다. 자, 기술 보호주의 위협입니다. 그죠?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회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진국 기술을 안 쓰는 쪽으로 전략을 좀 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그 수학 분석에서 하나 선택해서 어떤 전략을 짜기보다는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강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약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기회적인 요소, 위협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을 찾으라고 한다면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입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N사에 근무하는 김대리는 사내 시험에서 2점짜리 문제를 8개, 3점짜리 10개. 자, 그럼 16점, 46점, 76점이네요. 그죠? 5점짜리 6개니까. 자, 최대리가 맞은 문제의 개수의 총합은? 자, 분명히 지금 김대리 얘기했는데 갑자기 최대리의 점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김대리가 점수도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봤다는 것은 자, 몇 점짜리 몇 문제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어떤 무의식적으로 파악을 좀 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총 문항수가 43문제고요. 만점이 141점. 2점짜리 문항은 3점짜리 문항보다 12문제 적다. 그죠? 실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문제. 그 다음에 5점짜리 문항수는 3점짜리 문항수의 절반이다. 자,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2점짜리, 3점짜리가 기준이 되니까 3점을 X로 아니면은 5점짜리를 X로가 됩니다. 그럼 3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2X가 되는 거죠. 왜? 절반이어야 되니까. 그죠? 5점짜리 문항이. 그러니까 3점짜리가 2X가 되고 2점짜리는 3점짜리보다 적다고 했습니다. 12문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를 다 합치면 5X 마이너스 12. 얘가 지금 얼마인 거죠? 43문제인 거죠. 넘어가면은 55. X는 11. 자, 이렇게 되니까 5점짜리가 몇 문제? 11문제. 여기가 22문제. 근데 여기는 10문제. 이렇게 해서 43문제인 겁니다. 자, 근데 최대리가 맞은 2점짜리 문제의 개수는 김대리와 동일하다. 최대리의 점수는 38점이다. 자, 완전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문항을
구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는 것 같죠? 최대리가 맞은 2점짜리 문제의 개수랑 김대리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김대리가 2점짜리 8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리도 2점짜리가 8개다 이 얘기죠. 16점. 그 다음에 3점짜리랑 5점짜리 안 주어져 있는데 최대리의 점수가 38점이랍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22점이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3점짜리만 가지고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3의 배수를 쭉 나열해 보면은 자, 12에서 걸립니다. 그죠? 12. 12에서 걸리죠? 아, 그러니까 3점짜리가 4개, 5점짜리가 2개. 요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말고는 없죠.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함정. 함정이었네요. 보기 드문 함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했다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문항수가 몇 문항이냐 그랬으니까 14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모스크바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A 대리는 밴쿠버 지사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4월 22일 오전 10시 15분에 밴쿠버 지사로 업무 협조 메일을 보냈다. 밴쿠버 지사에서 가장 빨리 메일을 읽었을 때 모스크바의 시각은 이랬습니다. 밴쿠버는 모스크바보다 10시간이 늦다라는 얘기는 모스크바가 밴쿠버보다 10시간이 빠르다라는 얘기고요. 밴쿠버 시간에다 10을 더하면은 모스크바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밴쿠버 지사의 업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고요. 그죠? 그 다음 밴쿠버 지사에서는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5분간 전력 점검이 있었다. 오케이. 기출문제네요. 그죠? 자, 일단은 모스크바에서 10시 15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모스크바에서 보내면 밴쿠버는 모스크바보다 10시간이 늦기 때문에 10시간을 빼면 되죠. 밴쿠버 같은 경우는 4월 22일 10시간을 빼게 되면은 공시 15분에 메일이 들어오지만 안 읽죠. 이때는. 그죠? 그리고 업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이기 때문에 읽는다면은 출근하자마자부터 읽는 겁니다. 10시. 근데 10시부터 15분간 전력 점검 있으니까 15분 이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2일 10시 15분에 메일을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요걸 물어본 게 아니죠. 왜냐? 그때 모스크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직구네요 문제가. 그죠? 10시간 차이니까 10시간을 더하면 되고 같은 날 20시 15분 오후 8시 15분이 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WC는 7번입니다. 3명의 친구와 함께 N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한다. WC는 첫 번째 친구와 함께 AC 2개 듣는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B를 듣습니다.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친구랑은 같이 듣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첫 번째 친구와 WC는 첫 번째 친구와 함께 AC를 수강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친구는 B를 듣는답니다. 같이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친구는 그냥 B 듣고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ABC 세 강의를 모두 수강하려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BC를 모두 다 수강하는 겁니다. 누가? 세 번째 친구가. 맞죠? 네 사람이 결제해야 할 총액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하고 W가 A하고 C를 듣습니다. 그거 먼저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자, A하고 C의 강의의 합이 얼마죠? 13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두 강의를 모두 수강하게 되면은 금액의 10% 할인입니다. 그러면은 13만 원에 10%면 얼마죠? 13,000원. 13만 원에다가 13,000원 빼면 얼마죠? 11만 7,000원이죠. 그죠? 117. 근데 W랑 같이 듣죠. 그러니까 23만 4,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하나만 듣네요. 7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역시 혼자서 ABC 강의를 모두 수강한다 그랬으니까 다 더하면은 20만 원입니다. 20% 할인이니까 16만 원이네요. 자, 끝났죠? 23만 원 더하면은 46만 4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답이 2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A건설은 조건에 따라 자재를 구매하고자 한다. 가 안과 나 안의 비용의 차이는 얼마이냐. 자, 차이라는 것이 뭘까요?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가 2m인 사람이 있고 키가 180인 사람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키 차이가 얼마죠? 20cm죠. 그렇죠? 자, 거꾸로 키가 180인 사람이 있고 키가 2m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키 차이가 얼마죠? 20cm입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m와 180. 180과 2m.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순서에 상관없이 차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는 얘기죠. 가안이 큰지 나안이 큰지는 해봐야겠지만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선택지 나와 있는 거 다 양수죠. 하지만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료 해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안과 나안이 있고요. 분기별 소요량이 30, 50, 30, 50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구매량은 40, 40, 60, 20이고요. 자재 구매 단가는 7,000원, 만원, 7,000원 원 똑같죠. 그러니까 다른 건 뭐냐면은 분기별로 구매한 것만 다른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2분기 동안 80개 자재를 구매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 3분기, 4분기에서 소요량이 30, 50이니까 80개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구매량만 시기적인 부분으로 차이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80개를 산 건 맞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자재 분기당 재고 관리비는 개당 1,000원이다. 재고가 발생하면 개당 1,0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재는 묶음 단위로 구매할 수 있고 한 묶음은 20개이다 그랬습니다. 20개 단위로 사야 된다. 됐죠? 구매하는 거는 묶음 단위라는 겁니다. 구매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개수 자체 사실 요거는 그냥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것은 그런 거죠. 그 문제에서 혹시라도 오류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들어간 것이지 실제로 뭐 쓰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에 40개를 사버리면은 30개 쓰고 10개가 남죠. 그죠? 그러면 재고 관리비는 일단은 분기당 개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개에 1,000원이니까 만원입니다. 그죠? 10개에 1,000원씩 만원. 맞죠? 그 다음에 7,000원짜리 40개, 만원짜리 40개. 28만원, 40만원. 이렇게 되네요. 69만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개입니다. 그러면 30개가 남아버리죠? 그럼 바로 3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60개 곱하기 7,000원이니까 42만원, 20개 곱하기 만원이니까 20만원. 그럼 62만원이죠? 그죠? 62만원. 2만원이 많고 6만원이 많죠. 그럼 뭐 5만원이 4만원이 많은 거죠. 됐죠? 4만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